복지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긴 합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뭐 CIA나 이런 데서 시민들의 대화 내용을 도감청해서 테러나 이런 것들, 범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탐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에이전트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기술적으로 비슷해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한데 개인이 자신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그 속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에이전트를 오픈소스로 개발합니다. 오픈소스로 개발하니까 어떤 정부나 기타 기관이 정부나 기타 기관이 이를 오용할 수 없도록 어떤 기술적 장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정보기관 이런 데서 내가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음성 통화나 이런 것을 도감청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게 내가 참여하는 대화 내용을 주고 그 속에서 불법적인 내용,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한다 그럴 때 잘못된 계약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 무슨 뭔가 사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사업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사법복지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될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교육도시에서는 이걸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교육도시는 이미 다른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시설과 장비의 어떤 활동이나 동작이나 대화나 이런 건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시스템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교육도시 외 다른 지역,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등 기타 지역에 어, 판매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스템을 다른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악용할 수 없도록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보장할 수 있는,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R1에게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및 중국 대상으로 해서 법률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딥식 7B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건데, 데이터 소스는 이런 소스라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필터링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런 거 식별정보 삭제를 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AS256 크립토그래피죠. 그리고 모델 학습은 이렇게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걸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페더레이트 러닝, 모신 러닝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 서버에서 분산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학습, 요건 다 좋죠. 그리고 정확도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예, 좋죠. 어쨌거나 내가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 혹은 음성 대화든 문자 대화든 상관없이 내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분석해서 나에게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라이버시 부분입니다.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보안법 등등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시하는 게 다국적 컨소시엄이에요.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이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은 그 기업이 이 기술을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지금은 중국하고 한국만 들어있는데 중국하고 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RI에 참여하는 130개 국가가 다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뭐 130개 국가의 모든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다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 개발 성과를 감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절차에 BRI 130개 국가가 누구나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은 대충 요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수익 모델은 이렇게 개인에게 리걸 가디언이죠. 리걸 가디언 이름 잘 붙였네.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알로안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BRI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판매를 하는데, 마찬가지 각국 정부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각국 정부 BRI에 참여하는 130개 국가의 정부가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도모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럿은 중국하고 한국, 인도네시아 먼저 시범 운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130개 국가에 다 보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접근과 윤리적 AI, 그리고 개인정보와 법적 신뢰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법률 자문단 있잖아요. 삼성그룹의 법률 자문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률 자문단이 있는데, 이런 법률 자문단을 개인화해 보자는 거죠. 개인화. 왜냐니까 삼성그룹의 법률자문단이 삼성그룹의 어떤 법률을 자문했는지를 외부에다가 절대 발설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개인화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개발한 리걸 가디언이었죠. 좀 전에 리걸 가디언이 수행한 동작 수행한 작업이라고 작업을 절대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외부로 노출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개발해야 돼. 장치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방안을 제시하라. 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확보할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소스 코드죠. 개발된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개별 국가나 기업 또는 기관이 수정할 수 없도록 보장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지금 딥식 모델이 아니라 다음 달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딥식 R1.1 버전 혹은 R2 버전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넣어서 한번 돌려보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방안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자신만의 법률 자문단을 여기 어디 있나 월 9.9달러였나요? 월 9.9달러 대충 이렇게 했었죠. 그 비용은 개발 비용은 대충 이렇게 했어요. 초기 설립 비용을 3억 달러, 데이터 구축, 기술 인프라, 법적 검토, 운영 비용 등등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50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월 9.9달러 정도로 해서 리걸 가디안 제공하는 거. 그죠?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교육도시 내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등도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천천히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시고 방금 제가 했던 내용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